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엄청 춥죠? 어제 오늘 뭐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추울 것 같다네요. 감기를 조심하시고, 저 감기를 잘 안 걸리는데 올해는 좀 이상하네요. 오늘도 조금 좀 약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기침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약을 먹었는데 저한테 두고 가야겠어요. 하여튼 건강들 조심하시고. 자, 오늘부터가 아마 지난번에 이제 이제 중개 계약 차례 같은데 156쪽이 될 거예요. 156쪽 챕터 4단원이고 중개 계약 단원이죠. 지난번에 이제 이제 고용이까지가 얘기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서는 156쪽 자 챕터 4단원에서 중개 계약 보시면 되고 1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사항이에요. 중개 계약 일반론이라고 써 있는데 1번은 이제 중개 계약이 무엇인가 의의가 나와 있죠. 중개 계약의 의의. 그럼 이거 다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바로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계약이에요? 계약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1번 맨 위에 보시면 돼요. 자,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계약공인중개사가 체결하는 계약이다 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근데 이번에 내려오시면 이제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성격 이건 뭐 큰 가치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성격 이런 뭐 거의 시험과 우리가 멀어요. 그 다음 157쪽이 3번 구별 개념 또한 그것도 시험과 거리가 먼 거니까 안 봐도 거의 뭐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 158 가시면 이제 4번 유형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유형에서 여러 가지 나왔죠. 1번 일반 중개, 2번 전속 중개, 3번 독점 중개, 4번 공동 중개인데 거기서 1번과 2번 그 두 개는 우리가 바로 수업을 해야 돼요. 이어서 좀 이따 내용 볼 테니까 여기서 볼 거 없고 3번 독점 중개는 안 봐도 됩니다. 그는 왜냐면 우리 법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예 3번 독점 중개라고는 1번과 2번은 이제 바로 이어서 볼 테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3번 독점 중개는 볼 필요 없고 그다음 4번 공동 중개라는 것은 뜻만 아시면 돼요. 자, 공동 중개의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개공 혼자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다는 뜻의 공동중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내용을 볼 거 없다고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큰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봐도 큰 문제는 안 돼요. 넘어가시면 자 160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맨 위에 5번에 자 순가중개가 보이는데 순가중개 이것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었죠? 순가중개라는 것? 순가중개가 어떤 얘기였었어요? 일단 이제 매도인 쪽에서 매도 가격을 제시해 놓고 그다음 실제 판 가격에서 초과분을 중개보수 가져가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순가중개를 이제 거기서 어디 보시는 거니까 2번 보세요. 2번 동그라미. 내용을 아신다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법은 순가중개 계약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어떨 때 금지했어요? 차액이 법정 보수보다 초과한 때만 금지한다 그랬었죠. 그죠? 요거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순가중개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데 어떨 때다 보수를 초과한 때만 금지한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부터 보시느냐? 자 2절부터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자 2절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 여기서는 일반 중개는 별로 안 중요한데 전속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중개 계약 형태가 이제 두 가지 있다는 거죠. 우리 법에. 자, 그럼 이제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이 계약 형태가 우리 법에 있는 건 두 가지라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그 하나가 바로 뭐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일반자를 써서 자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계약, 요건 뭐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긴 해요. 그렇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이 이거는 안 중요하니까 별로. 그럼 일반 중개라는 뜻이 뭘까? 이 일반 중개라는 것은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중개 형태다라고 했고요. 일반적이다. 그리고 일대 다수로 계약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다음 항상 말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불요식 계약 이런 표현을 썼다고요. 그럼 일단 일반 중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일대 다수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중개 의뢰인이 여러 사람의 경우한테 의뢰를 다 했다가 가장 먼저 팔아준 자만 돈 주겠다 그런 뜻이고 항상 말로 했으니까 이거를 불요식이라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를 쓸 수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자 일반 중개 계약될 때 작성되는 계약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중개 계약서라 불렀죠. 이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었는데 어떨 때 작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 작성을 갖다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였어요. 그죠? 자, 의뢰인 쪽에서 써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작성할 수가 있었는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나 이거? 의무 아니죠. 그죠? 의무 없었어요. 의무는 아니더라. 의무는 아니니까 작성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작성하겠다고 했을 때 이 일반 중개 계약서란 서식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건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돼 있는데 물론 그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규정돼 있긴 한데 반드시 그것만 써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쓸 수도 있고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거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돼 있긴 하더라도 반드시 쓸 의무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작성됐을 때 뭐 일정 기간 보관해야 된다. 그런 것도 있던가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흐름상 뭐다 다 임의적 계약이에요, 다. 응? 그럼 일반 중개계 자체, 계약 체결 자체도 임의적 계약이고, 그다음에 계약서 쓰는 것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다음 의무도 아닌 것이고, 요청이 들어와도 안 쓰면 그만이니까. 양식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 양식만 써야 될 것도 아니고, 거의 흐름은 다 임의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는 뭐 이렇게만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그럼 뭐가 하나 중요해지냐면, 여기 일반 중개에서는 하나는 기억하실 게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뭘 기억하느냐? 양식은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다가 어떤 사항을 기재할까? 그 기재 사항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요 기재 사항 네 가지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일반 중개할 땐 요것밖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책을 잠깐 보세요, 이제부터. 자, 일반 중개 뜻은 아실 테니까 이제 어디 보시냐면 이제 오른쪽 161쪽이 1번 일반 중개 계약 해놓고 1번이죠.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임의성이라고 써놨어요. 임의성.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자,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째 줄 계약공인 중개사에게 그 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긴 하지만 요청사항 그 밑에 그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런 일반 중개 작성 요청 중개 의뢰인의 임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이 말이에요. 일반 중개 작성 요청했다고 해서 계약공인 중개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의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2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2번에 일반 중개 계약서의 표준 서식. 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니까 권장사항이 불과하죠. 권장사항이니까 또 역시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 보시냐면 이제 네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자, 계약공인 중개사는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의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양식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디 있을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제 164쪽 가시면 164페이지요. 양식을 보고 온다고 양식이요. 164페이지 표시라고요. 한 장 더요. 자, 양식 보이죠? 일반 중개 계약서로 써 있습니다만 여기 양식은 있어요. 이렇게요. 있으나 이게 별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내용도 배울 거 없고 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있지만 규정되긴 하겠으나 별 중요하지 않더라. 근데 이걸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또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되긴 하다는 얘기예요. 그 어디로 돌아오시느냐? 161쪽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161쪽 3번 그건 별표해 두셔야 되겠어요. 3번 중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되는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적 기재 사항 요건 외우셔야 돼요. 네 가지 나오죠. 자, 1, 2, 3, 4입니다. 외우시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면 앞잘 따서 이렇게 외웠죠. 우리가 기억납니까 이거? 거, 위, 수, 준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거, 위, 수, 준 외우시는 거예요. 거, 위, 수, 준 이렇게. 자, 거자가 뭐냐? 거기서 이제 2번에 있어요. 거래 예정 가격의 거. 거래 예정 가격의 거. 그다음 위자가 1번에 있죠.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에서 위. 그다음에 이제 숫자가 뭐냐? 3번 끝에 중개 보수의 숫자. 그다음 준자가 4번에 있어요. 끝에 준수할 사항이 준이에요. 외우세요. 거, 위, 수, 준.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 거래 예정 가격, 그다음에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다음 중개 보수 준수할 사항에서 거, 위, 수, 준. 일반 중개는 요거밖에 나올 게 없다고요. 나올 만한 게. 왜냐면 이게 지금 전부 다가 다 강제가 없죠. 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임의적 사항이다 보니까 시험 낼 게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네 가지만. 그럼 될 것이고 넘어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 뭐 162쪽 이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쭉 지나가시면 돼요. 지나가시고 어디 가시느냐? 양식도 볼 거 없고. 자, 166쪽 가보죠. 166쪽. 자, 2번이죠. 전속 중개 계약. 여기는 중요하고요. 많게는 두 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전속 계약만 가지고도 말이에요.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법에 규정된 계약 형태가 뭐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전속 중개 계약이에요. 전속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한 문제 내지 보통 이제 평균 2개 정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이거는. 그럼 이제 전속 계약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비교해보면 이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건데 1대1로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계약서를 써야 돼요. 써야 되니까 요식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좋다는 뜻의 선진적 중개 형태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그럼 정반대일 겁니다. 지금. 자, 이건 일반적이 아닌 거죠. 그죠? 일반 아닌데다가 일단 계약 형태 어떻게 된다? 이거는 1대1로 된다.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요식형 성격을 띠는 것이고 좋다는 뜻이라고요. 책을 잠깐 보시게 되면 어떤 계약인가 먼저 의의부터 보세요. 1번에 의의가 나오는데 1번 동그라미 있죠. 중개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 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공이 하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긴 두 줄을 읽어보시면 1대1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대1, 그죠? 한 사람의 중개 의뢰인이 한 사람만 정해놓고 모든 걸 전속을 시킨 상태에서 중개하도록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1대1로 된다는 뜻이었겠고, 여기에요. 그다음 전속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계약서 써야 되는 건데, 그 우선 이제 이 전속 계약 체결 자체가 강제가 돼 있을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계약 체결 자체는 강제할 수는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계약 체결하는 것은 임의적이다. 할 수 있는 것이겠지 반드시 이 계약을 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럼 계약이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으나 어떨 때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 그때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것은 강제라 이 말이에요. 그때 작성되는 계약서 명칭을 뭐라고 그러고 전속 중개 계약서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 작성하는 건 이게 의무상이에요. 이제 의무 작성하는 것과 기억나시죠? 작성되는 일정 기간 보관도 하죠. 이거 얼마 동안? 3년간이었어요. 작성하고 3년간 보관도 해야 돼요. 요 둘 다 뭐가 되죠? 이제 개공의 의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의무. 또 의무가 되는 거니까 작성 두 개를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 받는다고? 작성 안 했거나 또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럴 때 위반됐다면 어떤 처분 받는다? 어떤 처분? 거기까지 무리해요 아직은? 여기까지는 되는데? 거기까지는 약간 무리인 것 같아. 이건 둘 다 업무 정지란 처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한 발 더 나가야죠, 이제, 그죠? 전속계약 체결이야 임의적이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건 강제다. 의무다, 이거는.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 3년 동안 보관도 해야 되고, 둘 다 안 하면 그때는 업무 정지 처한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왔어요? 어디까지? 작성의 의무다, 3년 보관한다까지 했죠, 이제, 공부를. 그럼 여기다 더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거 안 하면 업무 정지 처한다까지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한 발 여기 더 나간다 이 말이 이렇게 지금. 그럼 일단 계약서 정리해 보시면 책이 지금 순서가 약간 그렇긴 한데 내려오세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개업공인중개사 의무로 들어오시면 동그라미 1, 2, 3, 4, 5번까지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먼저 보시는 게 4번을 먼저 보세요. 4번 동그라미. 그게 맨 위에 와 있는데 왜 밑에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4번 먼저 보시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5번 내려오세요. 개공 전속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의 전속 계약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럼 4번, 5번 두 가지가 계약서 내용이죠. 그렇죠? 거기 두 개가. 그럼 그게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밑에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거기 이렇게 자, 그러니까 4번, 5번을 묶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넣어서 계약이야 임의적이지만 계약서 쓰는 건 강제다 이제. 연수도 기억해야 돼요. 이거 3년 동안 보관한다. 안 하면 정지 처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속계약서를 썼다고 가정하자고요. 이제 그럼 지금서부터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의무가 주어질 텐데 어떤 의무가 주어지느냐. 제일 첫 번째가 우선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져야 돼요. 그럼 지금 보는 건 이제 그 위에 올라가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으로 가시면 돼. 동그라미 1번. 자, 개업공인중개사 전속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 공개하여야 한다 그랬을 텐데 그 뒤에 지금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문장 전체를 아우른다면 그거는 절대적 의무란 뜻이겠어요? 아니면 상대적이란 뜻이겠어요? 상대적. 그렇죠? 일단 요거는 상대적 의무다. 요거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어떤 뜻일까요?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가 원칙이니까, 그죠? 뒤에 이외니까. 그럼 공개하는 게 원칙이란 소리예요. 그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죠. 이렇게 원칙이다. 네? 원칙인데, 물론 비공개할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어떨 때? 의뢰인 쪽에서 어떻게?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죠. 이렇게, 그죠? 이때는 절대 이건 비공개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야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절대로 비공개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한번? 여기 이제 원칙 여기 예외잖아요, 그죠? 원칙 예외.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칙인데도 아예 안 했어 무단으로. 그럼 어떤 처분? 응? 자, 이렇게 볼게요. 공개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죠? 해야 되는데 아예 무단 공개를 안 했다네. 지 마음대로 안 했어, 안 해 그냥. 이런 말도 없었는데. 에? 그럼 이런 말 없으면 공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아예 안 했다는 거지. 어떤 처분? 응? 상대적 취소가 돼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비공개할 때가 있죠. 어떨 때요? 공개하지 말라 그러면 공개해서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절대 비공개할 거야 이거. 근데 절대 비공개해야 되는데 그냥 무단 공개를 했다는 거야 또. 그냥 무단으로 공개를 했다고 하자. 이럴 때는 어떤 처분을 받을까? 응? 이때도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정보 공개에서 이렇게 묶어보니까 둘러 나눴을 때 공개해야 되겠죠? 근데 아예 안 했어요. 상취가 되는 거예요. 공개하지 마. 그럼 절대 공개할 수 없죠. 그냥 공개했답니다. 그것도 역시 상대 취소가 돼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속 계약이 나오면 말이에요. 벌칙이 여러 가지 나오는 텐데, 행정처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상대 취소가 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상대 취소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업무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공개하겠죠. 이제 세 번째. 공개하는 시한은 얼마 이내 한다? 전속 계약 된 날부터 며칠 내? 7일. 7일 하는 거예요. 7일 내 한다. 어디다 한다?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등 그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니까. 그것도 일간신문은 지역정보지가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죠? 중앙일간지를 말한다 그랬었지. 그 일간신문의 의미라는 거는 그죠? 지역정보지, 벼룩시장 같은 게 아니라 뭐 조중도, 한겨레 이런 큰 신문 있잖아요. 왜? 그걸 뭐 의미, 그걸 의미하는 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했으면, 이제 공개했다고 할 때 그 공개된 사실을 그 의뢰인한테 통보해 줘야겠죠. 자, 통보해 줘야 되는데 이건 언제까지? 7일. 공개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었고 말로 문서로 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묶였을 때 이게 이제 공개의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이렇게요. 그럼 자, 첫 번째 의무가 뭐다? 정보를 공개할 의무다. 근데 절대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성을 띠는 의무다.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이거죠? 해야 될 원칙인데 아예 안 하면 상취가 되고 공개하지 마라. 그럼 절대로 비공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개한 건 상대 취소가 될 것이고 공개하는 시한은 7일 내 해야 될 것이고 정보망 등에 하게 되죠. 그죠? 공개했을 때 공개한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된다고요. 공개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해야 되고 문서로 해줘야 되는 거 이렇게. 그렇게 될 것이고 저 그다음에 이제 끌어내렸을 때 공개를 해야 되긴 요까지 책을 잠깐 보세요 한번. 자, 1번 동그라미죠. 개공은 전속계약책이라는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요청했을 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기억 동그라미 있어요. 전속계약서의 전속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7일 내 공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니은번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라면 어디다가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일간신문은 중앙일간지를 말한다. 그 지역정보지가 아니고요. 뭐 조중동 등등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단단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동그라미죠. 2번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때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했을 때 이제 정보 공개 사항 내용이고 여기다가 뭐가 나와야겠어요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어떤 사항을 공개해야 되는 것인가가 나와야겠지 이제 공개 사항이 뭐냐 나와야 되는데 공개 사항 보시려면 좀 뒤로 더 가야겠어요. 한 장 더. 한 장 더 가시면 이제 그 168 맨 꼭대기 5번이죠. 전속계약 체결되었을 때 공개해야 될 대상물에 대한 정보 해놓고 이제 1, 2, 3, 4, 5, 6, 7 중요 표시돼 있죠 책에? 그럼 안 돼 있으면 한 번 더 하셔야겠어요. 그죠? 저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고 반드시 암기해야 되니까 안 된 분들은 더 중요하다 표시해놓고 책에다가. 그 다음에 1번서부터 내용 볼게 먼저 어떤 게 있나? 1번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같은 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렇죠? 일단 내용 대충 아실 것 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말을 묶자는 말이에요. 묶어봐. 자, 일단 기본적인 사항,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그 1번을 갖다가 자, 하나를 따져 이제 기본적인 사항의 기본적이나 특정 사항이나 같은 뜻인 거라고요. 그 다음 2번이죠. 벽면과 도배의 상태라고 되어 있고 2번, 3번을 묶으세요. 2, 3번을. 묶으면 이 둘 다 공통 단어가 있어요. 2번은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번 수도, 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거든요. 그럼 상태한 게 공통 단어죠. 이게 상자나 따시는 거야. 상, 한 글자. 그 다음 4번으로 내려오면 도로 및 대중교통 연계성, 뭐 시장 등등 해놓고 끝에 보니까 입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일조, 소음 등 환경 조건이잖아요. 그럼 조건이라는 거 공통 단어죠. 조건의 조자 하나 따시는 거야. 한 글자. 조건의 조. 그 다음 5번은 이제 소유권, 전세권 등 끝에 보시면 각종 권리 관계 관한 사항. 권리 관계 권자 하나 따는 거고. 권. 다만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6번이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제자가 공통 한 글자죠. 규제나 제한. 그 다음 7번이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의 금자 하나 따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의 공자 따시는 거야, 하나. 자, 그래서, 일단 책에다 앞잘 따 놓은 다음에 중요하다 표시해 놓고 나서, 이렇게 순서를 전 다시 만들게요. 순서가, 기권, 재상, 조, 금, 공, 요렇게요.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요 순서대로. 기권, 재상, 조, 금, 공. 요게 공개사항이라고. 그럼 기자가 뭘까? 여러분 책 1번, 기본적인 사항. 권자는 권리관계. 예? 권리관계인데, 단 여기서 권리관계일 때 뭔 공개하지 마라? 의뢰인의 인적 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적 사항은 공개 사항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라는 것은 이게 법령상 제한 사항이에요.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그 다음 상자는 상태, 아까 두 개 묶은 거 있었죠. 그거. 상태 상. 조건 묶은 거 있죠, 아까? 그 조건의 조. 금자는 거래 예정 금액의 금. 그건 공시지가의 공자예요, 이렇게. 이걸 외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권, 재상, 조금공,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제한사항, 상태, 조건, 예정 금액, 공시지가. 근데 자, 밑에 공시지가 다시 한번 보세요. 공시지가라니까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럼 이거 공개사항이죠, 이거? 그런데 만약에 자, 거래 형태가 매매나 교환이면, 아니면 임대차이면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럼 매매나 교환이면 어떻게 한다? 이때는 공개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예? 공개하여야 한다가 돼야 되지만, 임대차일 때 뭐라 그래요? 임대차일 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의미가. 그거 조심하시겠어요, 그죠? 매매나 교환이면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임대차일 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임대차일 때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린 거라고요, 또. 응?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아니한다가 아니라. 그럼 용어를 조심하시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일단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항상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반드시 이건 외워놓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번 나올 거 알면서 안 외우는 거 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반드시 나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꼭 암기가 돼야 될 내용이 그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이제 공개사항 정리가 되신 거고, 여기 일단 요까지가 했을 때 정보 공개 의무네요. 이렇게 여기 내용이에요.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의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 앞으로 다시 가세요. 이제 다시 167로 다시 가셔서 166주 참. 여기 이제 어디 보시느냐? 이제 2번 그죠? 어디 보냐면 이제 3번이에요. 3번 동그라미. 166페이지에 3번 동그라미. 그게 두 번째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두 번째 의무가 뭐냐? 두 번째 의무는 그렇게 되겠죠. 두 번째가 바로 업무 처리가 되는 상황을 통보하라 이 말이거든요. 통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그게 두 번째 의무가 돼요. 그래서 자, 3번에 보시면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계약 체결 후 얼마에 한 번씩 2주에 1회 이상. 그게 핵심이라고요. 자, 통보해 줘야 된다. 2주에 1회 이상씩 문서로 통보가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중요한 건 2주에 1회.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지금 전속계약부터 아까 공개를 며칠 내에 한다고요? 7일 내에 한다고 그랬죠. 이런 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며칠 내에 공개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면 날짜를 물어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자 전속계약 체결됐다. 근데 며칠자 공개했다, 며칠자 통지했다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잘했냐 못했냐 묻는 거라고. 그럼 따져봐야지. 7일인지 아닌지,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날짜가 며칠이냐를 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묻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 몇 년, 몇 월, 며칠자 전속계약됐다? 그럼 며칠자 정보를 공개했다. 며칠자 통보했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걸 모르면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부터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은 7일 내에 날짜를 따져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요. 이거는 2주에 1회 이상이니까 2주면 며칠이겠어요, 대충? 14일을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뭐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이제 두 번째가 문서라는 얘기였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개공 의무로 쭉 정리가 되신 거였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의뢰인의 의무는 뭐 일단 좀 이따 보시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67로 오시면 4번 뭐죠? 양가로 4번에 자, 일반 중개계약이었건 전속계약이든 간에 공통된 개공의 의무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그게. 1번 볼게요, 1번. 확인 설명 의무죠, 그게.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세 번째에 있다, 이거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좀 더 다시 봐야 할 것이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내용을 볼 거 아니니까 전속계약일 때 개공인출 의무는 몇 가지가 있다? 하나, 둘, 세 가지예요. 계약서 쓰는 건 이건 기본이고, 지금 이거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일단 세 개란 소리지, 이렇게. 뭐 정보 공개하는 거,
업무처리 상황 통지하는 것, 그 다음 확인 설명하는 것 3개. 이 3가지가 전속 계약 됐을 때 계약공인 일치 의무. 여기서 출제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요 계약서 문제, 그 다음 요 내용 가지고 한 문제 정도 나와요. 매번. 특히 뭘 나온다? 그건 반드시 물어보겠지. 공개사항이란 거는. 그럴 때 일단 하나 대비되셔야 돼. 여기서 일단 하나야. 에? 문제 하나.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이건 지금 1대1 하는 계약이니까 누구 걸 보신 거예요? 이건 지금 개공 걸 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1대1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1대1이니까 그럼 누구도 의무가 있을까 또? 의뢰인도 의무가 있겠네. 그건 뭐냐 이거죠? 자, 167페이지 꼭대기 양으로 3번을 보세요. 중개 의뢰인의 의무. 거기에 이제 의뢰인 의무가 되는 건데, 자, 1번, 2번, 3번 3개 보이죠? 그 1번, 2번을 볼게요. 1번, 자, 이제 1번에서 그 3번째 줄 보시면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써있죠.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역시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써있어요. 그럼 1번과 2번을 묶으면 그게 무슨 의무냐? 위약금 지급 의무야, 그게. 1, 2를 묶어놓으면. 위약금 지급 의무. 그 다음 3번이 이제, 그거는 3번은 위약금이라고 안 하고요. 지금 둘째 줄에 보시면 중개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한 비용을 지불한다. 그것에 있어서 3번은 뭐냐? 비용 지불 의무라, 그건 또. 그럼 이제 두 가지가 1번은 1, 2를 묶으면 위약금 지불 의무가 될 것이고 3번은 비용 지불 의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돈을 줘야 할 의무다 이 소리예요. 응? 돈을 줘야 할 의무다. 그 1번과 2번은 그게 위약금이니까 위약금의 뜻이 뭐예요?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주는 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위약금이란 말의 의미가. 그럼 그때 이제 얼마 주는 거의 문제인데 거기는 일단 설명드린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큰 두 번째가 어떤 의무냐? 이제 의뢰인이죠. 중개 의뢰인의 의무. 이렇게 돼서 어떤 의무인데 했더니만 지금 책에서 여러분들 책에서 1번과 2번은 어떤 의무라고 써 있어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얼마를? 요 금액은 중개 보수의 가액만큼으로 이해해야 돼요. 보수 가액만큼. 중개 보수 가액만큼이니까 몇 프로? 10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전액을 다 준다 뜻이에요. 보수 가액만큼을 전액을 다 위약금으로 준다 100% 뜻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비용을 줘야 되는 건데 중개 보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사용한 비용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번호가 3가지인데 여기서 경우의 수를 보세요 한번. 자, 이제 첫 번째 갑과 을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매도 의뢰인이라고 보고 이자가 이제 개업 공인 중개사다. 자, 땅 팔아주시오, 팔아드릴게요 했어요. 자, 이때 이제 그런 갑과 을 사이에서 이루어진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속 계약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럼 전속 계약이니까 1대1로 계약하는 거지 이렇게? 1대1로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거. 첫 번째 어떤 경우냐? 여러분 교재 1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을과 전속 계약 된 상태인데 불구하고 또 다른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제3의 개공인데 의뢰를 또 했어요. 이렇게 팔아달라고. 다시 의뢰를 또 했다는 소리예요. 의뢰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 을과 전속 계약 된 상태에서 다른 업자한테 다시 의뢰했다는 그 이유만 갖고 위약금을 주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병이란 자가 거래 계약해 줘야 된다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병이란 사람이 중개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중개해서 이 갑과 정 간에 매매 계약이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당연하게 말해요. 자, 병한테는 당연히 뭘 줘야겠어요? 보수를 줘야겠죠. 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1대1로 한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 지금. 누가? 이 사람이. 응? 왜? 갑한테 해야 되는데 다시 또 의뢰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보수를 줬겠죠. 그럼 이때 이제 을과 계약이 위반됐어요. 이게 위반된 거니까 을한테 뭘 줘라? 위약금을 줘라. 얼마를 줘야 되겠다? 병한테 주었던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만큼 그대로 다 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100% 금액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이제 100만 원 줬다고 이해하신다 그러면 얼마 줘야 돼한테도 100만 원 주라 그 소리예요. 그게 첫 번째 지금. 여러분 책의 첫 번째 1번 내용이고. 그럼 일단 거기 위약금 100%.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어떤 계약이 되는 거냐? 이제 똑같아요. 갑과 을 간 또 전속 계약이 됐어요. 이렇게요. 된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이 을 개공이 상대방을 데리고 왔어요. 병이라는 사람 매수인이라고 보시고 자, 이 수를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 계약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 갑과 병은 이 계약은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싶은데 을한테 줄 보수가 아깝지 지금. 그걸 안 주고 떼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럼 을이 볼 땐 둘이 계약을 안 한다고 해놓고 을을 빼놓고 지네끼리 몰래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을 빼놓고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을이 소개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을을 빼놓고 지네끼리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것도 고의죠. 그것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얼마 주란 소리예요. 또 원래 줘야 할 금액을 다 줘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경우죠, 여기 지금. 그럼 마찬가지 얼만큼? 보수 금액만큼 100%. 이것도 위약금 쪽으로. 그 다음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50% 뜻이니까 중개 보수의 50% 내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럼 이제 똑같아요. 전속 계약 됐다고 보세요.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사람이 매수인인데 이 사람을 자, 개공이 소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을에 그냥 갑에 그냥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한 친구. 우연찮게. 자, 우연찮게 친구를 만났더니만 이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겠죠. 지금 내 아파트를 하나 팔아야 되겠는데 잘 안 팔린다 그랬지. 그 친구가 그러냐? 내가 집 하나 사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네 걸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계약됐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병 매수인을 을이 소개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을이 뭐 도와준 것도 있나요? 없어. 없으니까 의뢰인은 내가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한 거지, 이렇게. 그렇죠? 이건 고의가 아닌 거로 봐야 될 거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결국, 자, 위반된 게 아니라고 봐서 위약금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비용이라고 하고,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얼마 준다고? 50% 내에서 비용만 줘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경우에 수일 때, 얼마를 주면 되는가를 금액으로 묻기도 하는데, 여기요. 자, 그럼 이제 중개 보수 금액이 가령 이제 100%란 뜻이겠죠. 이 금액이 얼마라고? 9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비용 썼다는 거예요. 비용 썼다 한 번은 50만 원 썼다. 한 번 30만 원만 썼다고 그러자 이렇게. 이때 얼마를 주면 될까 이거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지금 보수 금액이 100%가 90만 원이고 비용 썼답니다. 얼마? 50, 30. 그러면 그 50% 내에서 비용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때 얼마씩 주면 될까요? 첫 번째 50만 원 썼을 때 얼마? 지금 봐요. 여기서 50% 그러니까 보수의 50% 내잖아요. 보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90만 원. 반 잘라보세요. 45만 원이 50%잖아요. 요 내에서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내에서. 그럼 50%니까 요거는 지금 50%를 초과한 거잖아요. 그럼 초과한 거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 내에서만 주니까. 그럼 최고 얼마 주겠어요? 45만 원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미만의 금액이잖아요. 얼마 주면 되겠다? 미만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금액을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어차피 여기서 50% 잘랐으니까 그럼 92, 100%였을 때 반 자르니까 45만 원이 50%겠고 이 범위 내에서 주는 거니까 초과분은 안 줄 것이고 50%만 최고 줄 것이고 미만만 주면 되고 이렇게. 이 금액을 묻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이해했죠? 무슨 소린지? 응? 이해 갈 거라 봐요. 무슨 소린지가. 이거 뭐 이해 못할 거 없으니까 그죠? 자, 그 어쨌든 그래서 50% 근데 조심할 거는 이때 자 50%를 지불한다. 그럼 틀려요. 어떻게 돼요? 50% 내에서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래야지. 50%가 아니라 50% 미만 내에서. 쪽에 이제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교재에서 이제 그 167쪽에 있는 1번, 2번, 3번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3번 다시 볼게요. 3번. 자, 전속계약 이후 기간 내에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이거죠. 둘째 줄. 중개보수 50%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공인 중개사가 중개 행위에 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이해하셨죠? 무슨 소리지? 특히 중요한 건 50%를 지불한다. 그럼 틀린다고요. 범위 내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자, 그거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168쪽에 가시면 이제 그 아까 정보를 보셨던 거고. 그 다음 6번 뭐죠? 정리박스 밑에 6번. 유효 기간 나와 있죠? 원칙이 얼마입니까? 원칙이 3월. 뭐가 우선한다? 약정이 더 우선한다. 약정이 있을 때 그게 더 우선할 테니까 약정이 항상 우선하지만 약정이 없을 때 그때는 3월 그 말이에요. 원칙 3월 약정이 우선한다. 그 뜻이고. 그 다음 7번 이하는 이제 7번부터 해서 169쪽은 다 볼 필요 없어요. 양식이 문제니까. 자, 그럼 이제 168쪽 7번 이하 170페이지까지는 보시지 말고 어디로 가시느냐? 자, 171쪽. 잠깐 양식 보고 갈게요, 이제. 자, 107쪽에 보시면, 자, 전속 중개 계약서 써 있죠? 전속 중개 계약서라 써 있고, 매도냐, 매수냐, 뭐, 이제 표시하면 되겠죠. 그 속으로 들어오니까 1번에 을의 의무사항이죠? 을의 의무사항. 그 을이 누구겠어요? 을이 이제 개공이에요, 개공. 자, 개공인데 을의 의무사항이 뭐냐?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요게 바로 그 내용이니까 지금. 요 내용이. 거기 그대로 들어있는 거라고, 요게. 정리한 게 바로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은 이제 갑의 권리 의무거든요. 갑의 권리 의무. 갑이 누굴까요? 중개 의뢰인을 말하는 거예요. 갑은 의뢰인 말하는 거니까 이제 그럼 이제 1번에 보시면 자, 금방 보신 대로 앞에 하나, 둘, 세 가지였죠. 이렇게 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위약금 얼마만 줘라는 거. 거기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번 그 안에 1번, 2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이 뭐예요? 그게 목차가 유효 기간.
유효기간 원칙이 얼마? 3월. 단 약정이 우선. 그 다음 4번 목차가 이제 중개보수거든요. 중개보수. 그걸 중개보수를 쓰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중개보수는 언제 받는 거예요? 거래 계약이 된 뒤에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금 계약서 언제 쓰는 계약서인데 이거는요? 의뢰가 들어올 때 쓴 계약서 아니겠어요? 그럼 물건 아직 안 팔렸겠죠? 그럼 거래 가격이 나올 리가 있을까? 없잖아, 그죠? 이때 보수 어떻게 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보수는 팔려야 될 텐데, 그죠? 그래, 일단 그 금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얼마에 팔아주시오라는 금액이 있겠죠. 그걸로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걸 일단 먼저 기재했다가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실제 팔린 금액으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죠? 그럼 보수를 기재할 때 어떻게 한다? 먼저 의율에 들어온 가격으로 계산해서 기재했다가 실제 받고자 할 때는 실제로 팔린 금액을 갖고 다시 계산해서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이제 의뢰 손해배상 책임이 나오죠.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가 있네요. 반가로 1번. 중개보수 등을 과다하게 수령했다면 차익을 환급하라. 돌려줘라. 2번은요. 확인설명서리에서 손해발생 이렇게 했다 그럴 때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고요. 6번은 이제 기타니까 그 밖의 약정사항이에요. 기타 약정사항. 그럴 때 목차가 이제 1. 개공의 의무사항 1. 의뢰인의 권리 의무 3. 유효기간 4. 중개보수 5.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6번 기타. 그 밑에 이제 서명과 날인 칸에 보면 말이죠. 자, 중개 의뢰인과 개공밖에 없죠. 예컨대 소속 공인중개사 칸 있나요? 없어요.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전속 계약서에는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의뢰인과 개공밖에 안 합니다. 그거 기억하라고요. 소공 칸 없잖아요. 그죠? 아예. 그거 한 장 넘기시면 돼. 뒷면 나오죠, 이제? 자, 뒷면이 크게 나눠져 있는 게 1번이 권리 이전용이고요. 뒷면에 1번이 이전용. 그 다음 2번 양식은 취등용 양식인데, 자, 먼저 그 1번 이전용이 보시면 지금 9분 내에 들어가니 9분 밑에, 자, 첫 번째 칸부터 뭐 나오나요?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그 밑에는요, 대상물의 표시. 세 번째가 권리 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사항과 거래 규제. 그 다음 중개 의뢰 금액도 나와 있었죠. 최소한 목차 정도 기억이 돼야 돼요. 자,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사항, 그 다음 중개 의뢰 금액까지 정도는. 자, 그럼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권리 취등용이 나오죠? 박스로 들어오니까, 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9분 밑에 항목 보이죠? 거기서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에 희망 조건이잖아요? 표시 안 돼 있나, 책에? 돼 있죠? 그럼 외우시는 겁니다. 응? 어떻게 했어요? 자, 취득용 먼저 보면 지금 종류, 가격, 지역 조건 아니에요. 앞잘 따 있죠, 책에. 어떻게 해요? 종가지조, 그죠? 종가지조, 종류, 가격, 지역 조건. 그건 먼저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가지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전용에는 일단 뭐가 있다? 소유자. 소유자 같은 기명이. 그 다음 표시.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제한사항 정도 기억하셔야 돼. 소유자, 표시, 권리관계, 제한사항. 이렇게. 소유자, 표시, 권리관계, 제한사항. 소표, 권규. 소유자, 표시, 권리관계, 규제. 그래서 일단 1번, 2번이 구분되셔야 합니다. 그게. 구분돼야 되니까 2번은 종가지조. 그죠? 이전용은요, 소표, 권규예요. 소유자, 표시, 권리관계, 규제. 그 네 가지 구분돼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3, 4월 달 가잖아요? 그럼 그 소로 옆으로 들어가야 돼, 또 이제. 그때 더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건물, 그럼 건축물, 그럼 뭐 있어요? 소재지, 건축용도, 면적, 구조, 용도,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또. 요번은 요까지만. 응?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떻게 해요? 소표, 권규까지만. 3, 4월 때는 그 내용까지. 심지어 어떻게? 토지 밑에 보세요. 은행 융자금, 권리금, 제세, 공과금, 월 임대료 등 있죠? 그거 싹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몽땅.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어디까지만? 소표, 권규까지만. 종가지조까지만. 요렇게. 일단 그렇게 해놓고, 차근차근요. 너무 한꺼번에 하면, 무리가 따르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자, 오늘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전속 계약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 양식 포함 두 문제 대비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한 얘기 두 문제예요. 최소한. 양식 포함시켜갖고 말이죠. 자, 일단 5점에 5점. 지금 방금 한 얘기가 아셨어요? 5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가시면 되겠어요. 3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이제 비번서 173페이지인데, 조문은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자고요.
자, 그다음 174페이지 보세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기는 이제 하나, 많으면 두 개. 예? 개수는 하나 혹은 두 개예요. 자, 하나 혹은 두 개인데 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그래요. 문제 숫자 하나, 많으면 두 개. 먼저 자, 의의가 뭘까? 정보망이라는 게 이 의의가 뭐냐?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 중개사 상호간 그래요. 상호간의 정보의 교환 체계, 정보 교환 체계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이걸 누가 운영할까? 누가 운영할까? 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그럼 정보 사업자는 어떻게 누가 되는 걸까? 정보 사업자는 일단 누가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뭐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 이건 누구나. 근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먼저 거칠 조건이 있는데 법 이름은 말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 에 의해서 먼저 뭐가 되냐면 이제 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그래요. 이 부가통신 사업자로 먼저 이제 신고가 돼야 돼. 신고된 사람만 듣게 되는 건데, 그럼 신고를 누구한테 할까? 이거는 이제 줄이면 과기정 장관이고 좀 늘리면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이라 불러. 이렇게요. 이 사람한테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먼저 좀 정리해 볼 때, 자, 물론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먼저 거칠 조건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된다. 그럼 이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유선방송업자, 케이블 TV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합니다. 그 뭐 유선방송, 케이블 TV 같은 업체들. 그럼 신고해야 된다. 누구한테? 과기정 장관에게. 이렇게 좀 늘리면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한테 받아요. 이렇게 먼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보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뭘 받을까? 이 사람들은 받는 게 지정을 받아요. 지정을 받는데, 이 지정 주는 사람이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가 먼저 가야갈적 내용이 이렇게요. 책을 잠깐 돌아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보니까 그 의의 및 목적에서, 의의 먼저 보세요. 1번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망이라 놓고 나서, 이제 그 어디 보시냐면, 이제, 뒤에가 부동산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하는 건데, 부동산 정보망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부동산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말을 좀 줄인다 그러니까 개공상호간의 부동산 정보의 교환 체계다. 이렇게 말을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목적으로 내려오시면, 자, 일단 정보, 사업자가 될 때 누구한테 뭘 받느냐? 1번 볼게요. 맨 앞에 누가 써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두 번째 줄 끝에 보이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가 있다. 일단 먼저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다는 게 되죠. 뭐 이하고 이제 그 지정권자 누군지 알았겠고요. 그다음 오른쪽 175로 올라오시면 이제 2번이에요. 정보사업자의 지정. 정보사업자 지정인데 1번 지정 신청. 1번 동그라미죠.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은 어떤 장관 써놨어요? 여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써있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예전 명칭이에요. 이거는요.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우고 고쳐야 돼요. 175페이지 정보사업자 지정에서 지정 신청에서 1번 동그라미 셋째 줄. 그걸 지우시라고요. 자, 지금 그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써 있죠. 요거는 전 정권 때 명칭이, 전 정권. 박근혜 정권 당시 명칭이었고 지금 현 정권은 이 명칭이라고. 이렇게. 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으로 명칭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박근혜 정권, 현 문재인 정권. 이렇게. 요거는 지금 안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고쳐놓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니까 뭐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정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지금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와서 지정 받으려는 자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지금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보사업자가 이제 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정 절차예요. 지정 절차. 그럼 책에는 지금 이제 2번부터 나오죠. 지정 요건서부터. 그럼 지정 절차부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어가자고요.